봐. 똑같은 거. 왜 반반? 반반 끊는 거야? 왜 밥은? 여기 있어. 배고야. 아, 인자가 지금 쳐. 지금 통안 됐는데 인자 좀 너는 그냥 아, 왜 이렇게 안 되죠? 오늘은 직접 제가 한번 따서 호박물에 어렸을 때 많이 드셨던 호박물 이게 한 번이거든요. 시골에서 직접 집에서 해서 이런 맛이 안 나더라고요. 양념장을. 그래가지고 야, 비상당은 진짜 이것만 있어도 밥 한 두 공기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청국장. 있어도요. 저는 안배추 저 닭갈비 할 때 진짜 많이 쓰는데. 수고하고 조심을 쓰고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헤럴드 경제 서인주 기자입니다. 10월 27일 일요일 좀 늦은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비가 내려왔습니다. 일요일 좀 등산을 좀 계획을 했었는데 비가 와가지고 산에는 못 갔습니다. 대신에 이제 시골 집에 가서 아버님 방 청소를 오래간만에 좀 해드렸습니다. 이 먼지가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산에서 그거 하는 것보다 오늘 청소를 오래간만에 해드렸는데 땀이 날 정도로 열심히 쓸고 닦고 있는데 좀 보람이 좀 느껴졌습니다. 자, 이제 오늘 준비한 이 광주의 경제 부동산 아파트 소식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집을 팔았다라는 소식 알려드렸는데 그거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댓글도 주시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우리 동네로 와라. 여기는 어떻게 했느냐? 서울로 가라.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아서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광주 부동산 아파트의 향방 어떻게 될까요? 일단 집가격이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미분양도 많은데 어떻게 될까? 이런 좀 고민 좀 되지 않아요? 저도 고민이 돼서 나름대로 고민하다가 이제 이런 이제 도표들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서 좀 예측을 좀 해보는데 이게 신의 영역인 것 같아요. 이 부동산 영역들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다 돈을 버는데 또 떨어질 거라고 또 생각하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또 타이밍을 또 놓치기 마련이니까 그 시기, 통찰력, 판단력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동산이라는 게 종합 미술인 것 같아요. 딱 하나만 가지고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다. 금리, 정책, 시장 동향, 진짜 그 글로벌 정세까지 이제 곧 있으면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될 것인가, 해리스가 될 것인가 이런 것까지 다 변수가 되는 이 시대, 글로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자, 지금 집을 이제 팔았어요. 제가 집을 팔아서 무주택자가 됐습니다. 무주택자. 근데 이제 집을 지금 사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저라면 어떻게 할까요? 집을 사야 된다. 아니다. 사지 말아라. 뭐 이렇게 두 개로 일단 나눠질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부동산이라는 게 의식주의 기본이니까 집을 팔면은 또 들어갈 집이 꼭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집을 팔면 집이 있어야 되죠.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고 하지만 다른 것도 대부분 다 올랐기 때문에 집이 한 채 가지고는 올랐다 내렸다 막 해서 돈을 벌었다 말았다 뭐 이런 거 하기는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주 부동산이 앞으로 오를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 이게 해석이 다 엇갈리는데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일단은 이제 미분양 물량들이 많습니다. 체감 미분양 한 40,000세대 정도 될 것 같아요. 당분간 이 미분양 물량 많은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가 광주
부동산 경제에 좀 내관이 될 것 같습니다. 건설사들도 비상이죠. 분양 대행사들도 난립니다. 이거 해소 안 하면 힘들 것 같아서 이런 거를 하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니까 이 부동산 매매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6개월 정도 체감을 했다니까 부동산 만나고 이삿짐 센터 만나면 아파트를 팔려고 내놓은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은 많은데, 근데 이제 실제로 거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사실 임자도 만나야 되겠죠. 그리고 시간이 생각보다 많아요. 많이 걸려요. 생각보다 한 1년, 또 2년 만에 또 거래되신 분도 계시고, 저는 한 6개월 정도 걸렸으니까 저 같은 경우 좀 빠른 편이죠.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10년 준신축급에 들어가는 대규모 1200세대가 넘는 택지 지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젊은 분들이 오시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27차례 정도 왔으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뭐 대출이죠. 디딤돌, 보금자리 이런 대출이 나오시는 분에 한해서 이 대출이 규제가 좀 자유로우신 분들, 조금 자유로우신 분들이 움직이니까 이제 그런 준신축 시장에 거래는 돼 있는데, 이제 구축 아파트가 이제 좀 고생을 좀 하는 거죠. 그래서 가위를 붙여놓고 집을 팔리길 바라는 그런 분들도 이야기가 들었습니다. 아무튼 현재 상황 신축은 비쌉니다. 평당 분양가가 2천만 원, 그 고가 아파트 평당 3천만 원 아파트 나왔죠. 이거 아파트 34평 기준 이제 7억, 8억대. 이게 이제 광주에서 나왔다. 그래서 그걸 좀, 야, 이게 광주가 말이 되냐? 이렇게 하시는 그런 의견들 나왔는데, 여기에 이제 10억 가까이 되는 아파트도 나오면서 충격을 던져줬죠. 이게 서울에 있는 거 아니냐? 믿지 못하겠다. 근데 실제로 그런 아파트 나오고, 계약도 실제로 되고 있는데, 이제 일부 이제 아파트가 한꺼번에 너무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미분양이 많은 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미분양이 어떻게 해결될지, 변화될지, 지금 월세, 전세 물량들은 확실히 좀 줄어들었어요. 이 부동산 실제로 하신 분들 말 들어보면 부동산 월세 전세는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이 동네에 전세를 좀 알아봤었는데 전세가 실을 말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월세도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가급적 전세가 좋은데 요즘은 전세하면 전세 사기 이런 것들도 좀 아무래도 좀 걸림돌이죠. 신경 좀 쓰기 마련이고, 이제 월세는 이제 또 돈을 내야 되는데 뭐 아무튼 고민. 저는 이제 지금 담양 그 말씀드렸듯이 담양에 어머님 집이 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집하고 또 한 집이 하나 더 있어서 담양에 들어서 살면 이제 비용을 조금 절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생활권이 또 광주다 보니까 애들이 어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그래서 이 담양집을 또 임대라든가 뭐 전세 이런 걸로 좀 알아보고 있어서 그 이야기 어제 해서 오늘 담양 가서 이제 그 영상도 한번 찍어 왔는데, 그 영상 한번 이따가 현장 영상들 볼 테니까 한번 보시고, 세컨하우스 이런 거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이 벌써 5분 정도 계셨습니다. 월세로 할 건데 월세는 한 20만 원 정도 선에서 이야기가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보증금은 꼭 받아야 된다. 이 보증금이라는 게 서로를 위해서 나중에 혹시 모를 갈등들, 문제 소지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보증금은 일정 부분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증금 얼마에 월세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정도를 이제 가격대는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을 협의를 좀 했습니다. 아무튼 그 이야기는 조금 있다고 하는데, 월세 전세 매매 놓고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도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고 있죠. 매일 하고 있고 매일 데이터를 보면서 현장 분위기 흐름을 놓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와 좀 비슷한 생각일 겁니다. 이미 집을 마련하신 분도 계시고 마련하려고 준비를 하신 분도 계시고 집을 매매해가지고 월세 전세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집을 팔아서 또 가야 되니까 광주를 월세에 살고 전세에 살고 서울에 집을 마련하겠다라고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저한테도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분도 계시고, 동네마다 동서남북 광산구 그 입지마다 아파트들 있잖아요. 그 아파트로 이사를 와라, 여기 괜찮다, 꼭 살아봤던 경험들 나눠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할인 분양 조건 변경 혜택 이제 이런 것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 정보들, 할인 분양 15% 좀 지나면 20% 떨어질 거다라고 하는 조건 변경들, 혜택들 이런 것들도 지금 문자 나오니까 계속 좀 지켜보시는 그런 수요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작년 말부터 올해가 이제 아파트 좀 광풍이었죠. 아파트 물량이 뭐 10,000세대 넘게 이제 쏟아져 나오니까 한꺼번에 그게 진짜 체감하기 많은 물량들이 나오니까 시장이 조금 교란을 했다,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좀 공포 분위기,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됐습니다. 내년은 입주 물량이 평소 이 광주의 입주 물량 한 8,000에서 10,000세 정도가 적정 세대라고 하면
내년 입주 물량 10중 이상하는 수요는 이제 한 절반 정도 줄어듭니다. 한 4,500세대. 내년은 조금 분위기가 떨어질 것 같고 금리 이게 이제 변수가 될 것 같은데 금리가 한번 떨어졌고 이제 두 번째 조금 더 빠른 타이밍에서 한국은행 금리가 떨어지고 정부의 국토부라든가 이 금융위 이 대책들 이 디지털 대책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오락가락 하고 있단 말이죠. 이 대출 나왔다 안 나왔다 줄였다 말았다. 지금 뭐 잔금 치러야 되는데 미치는 거죠. 서울에서는 이 서울하고 지방 부동산을 같은 선상에서 보는 거는 무리가 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정책 변화들이 예상됩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를 것 같다. 중고금 미분양이 얼마큼 빨리 해소가 될 것이냐. 대출 금리 더 떨어질 거냐. 대출 구제 풀어줄 거다. 지방, 정부 정책. 이제 이런 것들 영향을 미치죠. 또 인구 구조도 잘 봐야 되는데 인구는 지금 광주가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계속 빠지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이게 이제 악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분위기 반전을 위한 그런 카드들도 필요할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게 예측이 힘듭니다. 이 자본주의 구조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부동산 자산은 좀 우상향을 지금까지 계속 해왔거든요. 이렇게 이제 그런 데이터들, 집계들 갖고 있어서 저도 이제 안정적인 우상향을 좀 부동산 시장에 그 예측을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올 초까지는 사실상 이제 먹구름,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어 있고 건설사들이 부도 법정 관리해주고 막 이거 뭐 난리가 아니었죠. 거기에 대한 이제 두려움, 심리가 좀 얼어붙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거래 안 팔렸죠. 제가 6개월 데이터 지금 제가 몸으로 체감을 해봤었는데 이 광주의 아파트 거래량이 8월 기준입니다. 1,419건이 거래가 됐다는 소리죠. 이게 이제 작년 대비했을 때, 작년 8월 대비했을 때는 한 26%가량 줄었습니다. 지금 2달 정도 지났는데 이 체감하는 이 마이너스 폭 이건 더 떨어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광주가 이제 대내외 경제산업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는데 제조업 경제가 좀 안 좋은 소식들이 좀 많죠. 보면 가전산업 삼성전자 협력업체 물량이 많이 줄어서 결국에는 이 물량 줄었다는 소리는 일자리도 같이 줄어들 수 있다. 임금이 자체가 좀 줄어들 수 있다. 2차, 3차 협력업체에 타격이 올 수 있다. 그리고 첨단 3지구 광주 연구개발에 들어가는 AI 산업 1단계 사업이 지금 4천억 정도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이 대통령 공약 사업이기도 한데 2단계 사업이 지금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제 올해까지 다 쓰면 돈이 없습니다. 내년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됐다는 소리죠. 광주시에서는 9천억을 요구했는데 계속 깎이고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안 돼, 돈 없다, 깎아 해서 이게 8천억, 7천억, 또 1천억 더 깎아라. 광주시도 이제 머리 아픈 상황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제 설득을 해야 되느냐. AI 산업이라는 게 광주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광주가 AI 도시라고 하지만 이미 뭐 대구라든가 대전에서도 AI 이름 붙여가지고 또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봤을 때 이 논리만 감정을 해서 이렇게 해갖고 안 돼요. 논리가 만들어가지고 국가의 예산을 효율적인 활용이다. 이 똑같은 예산 투자했을 때 효율성이 나오면 국가의 재정을 투입한다. 이제 그런 시스템이니까 그래서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도 기재부에서 하는 겁니다. 행정고시 하면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기재부 공무원이죠. 기재부는 사실 검사도 무서워하더라고요. 돈 안 줘버리니까. 광주는 지금 기재부 출신 이 안도구 의원 기재부 차관이었죠. 조인철 의원도 기재부 과장, 광주 경제부시장이고 그래서 두 분이 좀 힘 좀 써줘야지 예산 대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AI 산업이라든가 이런 쪽 녹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일요일인데 이렇게 정리했던 내용들 이렇게 쭉 해봅니다. 일단 저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죠. 이 생존 또 가족을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제 아파트 주택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밖에 없죠. 살면서 가격이 올라가면 더 좋죠. 그잖아요. 우리가 월급 받아서 한 달에 정말 100만 원 저금하기도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살면서 시간이 지나니까 부동산 가치가 좀 올라서 이제 이게 자산 형성의 밑거름이 되었던 게 부동산 그리고 대한민국 한국인이 부동산에 대한 이제 투자 열망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잠재적으로 쌓여왔던 건데 그 흐름이 수도권은 그 흐름이 오랫동안 갈 것 같은데 지방은 사실상 양극화 선택적인 극단의 상황이 놓여 있다. 잘 되는 곳은 잘 되지만 안 되는 시장들은 갈수록 침체되어 갈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마지막 영상은 전라남도 담양군 용면 추성리 면 소재지입니다. 저희 이제 이모님이 사시다가 어머님이 이제 매매를 하신 세컨하우스 같은 집 시골집 하나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보시고 여러분들 또 댓글이라든가 이야기들 남겨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보시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요일 잘 보내고 계시죠? 비가 왔다가 안 왔다가 그렇습니다. 여기 딱 보면 구름에 갇혀 있네요. 오늘 제가 오르기로 한 산이 추월산인데 이 구름 속에 갇혀 있고 비가 와가지고 아직 산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저희 어머님 집 왔습니다. 원래 이제 이곳은 저희 이모가 사셨던 집인데 어머니가 이제 매매를 하셨어요. 동생한테 집을 이렇게 매매를 한 거죠. 이모 집. 예, 여기가 보고 계시는 곳이 담양군 용면 추성리 용면의 면 소재지. 여기 딱 집 바로 앞에 예, 여기 보면 이제 이 동네에 월스트리트 금융타운 바로 가깝게 보이죠. 네, 바로 열면 여기. 그래서 이제 이곳이 어떻게 보면은 몇 분이 여쭤보시더라고요. 미용실 하신 분들도 그렇고 뭐 장소를 한번 임대를 해달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여기서 사셔도 되는데 이제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집이 또 시골집이 제 집이 있거든요. 제 시골집 거기서 계셔가지고 여기를 이제 좀 임대 뭐 그런 물어보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런 이제 고민을 좀 하고 계시는 터에 여러분들께 이제 여쭤봤더니 예, 이제 뭐 보증금 월세 뭐 그런 말씀 좀 해주셔가지고 오늘 이제 온 김에 집을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가 대지가 85평입니다. 85평이고 이렇게 텃밭 여기다가는 이제 뭐를 심어놨죠? 이게 마늘인 것 같은데요. 마늘 이렇게 좀 심어놓고 나무들이 몇 그루 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고 이제 이 집이 강점이 이제 바로 이제 앞에 보면 여기 이제 승강장도 있어요. 읍내까지는 차로 한 5분 정도. 농협 있고 유명한 식당들도 몇 군데 있어요. 한 두어 곳 정도 있고 여기는 택시 타는 곳, 택시 있고 이렇게 네, 멋진 곳들이 소나무도 있네요. 요 집은 여기가 한 15평 좀 넘는 것 같아요. 예, 지은 지는 10몇 년 된 것 같아요. 원래는 여기가 집이었거든요. 여기 집이었다가 이제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이 집으로 와가지고 어머님 형제들이 집을 좀 돈을 모아가지고 여기다가 새롭게 집을 중축해서 이모님이 이제 오래 사시다가 이제 어머님한테 이렇게 와서 이제 어머님 집이 되셨죠. 이렇게 이제 있고 감나무도 있는데 감이 떨어져 있네요. 옹시 먹을만한데 이게 벌레가 벌레 개미들이 먹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안에는 제가 11월 정도에 여기 좀 정리를 좀 해야 돼요. 안에 이제 집기들이라든가 이런 좀 정리를 좀 할 생각이고 외양은 이렇게 괜찮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살기는 좋죠. 이 주말 농장 하시려고 하신 분들 지금 한 4-5분 정도가 여기서 이제 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월세로. 맨 처음에 오셨던 분이 10만 원, 월세 10만 원 이야기를 해주셨고, 좀 지나신 분들이 또 사골세도 이야기 말씀하시고, 보증금 200에 월세 20만 원. 이 정도 선까지는 한번 해보겠다라는 분도 계세요. 광주에서는 한 20분,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좀 광주에서 가깝고 근교이다 보니까 여기 이제 하시는 분들이 뭐 주말 농장, 뭐 주말에 펜션 같이 그렇게 이제 하신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나가서 이제 동네 구경을 한번 하면 용면 이제 면 소재지 다운타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가면 이제 뒤에 추월산 이렇게 산이 이렇게 딱 뒤에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이고 여기 앞에 이제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강이. 제 집은 여기서 걸어서 한 10분 정도 있는 곳에 있고 초등학교가 더 가깝게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이렇게 하면 한 5분 정도 거리에 초등학교 있습니다. 하나로마트, 여기 제일 큰 복합 쇼핑몰이죠. 이 영면의 복합 쇼핑몰 하나로마트. 여기 뭐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내왔기 때문에 굉장히 좀 친근감 있고 좀 제가 고향에 좀 정이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좀 보여집니다. 여기서 보면 이렇게 시골집이 조그맣게 있다. 자, 여기가 이제 좀 또랑이죠. 또랑 강. 좀 작은 강. 여기서 어렸을 때 고기 잡고 놀았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크게 느껴졌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좀 작아졌네요. 여기로 가면 이제 여기가 담양하고 이렇게 하면 광주 방면입니다. 그렇게 이제 멀지가 않고요. 이렇게 이제 된 곳. 그래서 지금 뭐 임대를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고 그런 건데 막 여쭤보신 분이 계시니까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월세를 받아야 되느냐, 보증금이 또 있어야지 서로 이제 뭐 계약 관계에서 불편함이 없을 수 있으니까 일부라도 보증금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제 하신 분도 계시고, 뭐 비용은 저도 안 해봐서 뭐 얼마가 될지 모르겠어요. 뭐 10만 원부터 20만 원 선이 뭐 적정선 같기도 한데, 그렇게 이제 이야기 나오고 있어서 여기 온 김에 이렇게 이제 시골집 임대 월세 그런 콘텐츠를 한번 담아봤습니다. 이 여기 버스도 다니는데 택시도 이제 바로 앞에 있습니다. 여기 가깝죠. 교통에 편리하다. 금융과 가깝게 있고 앞에 초등학교가 있다. 근데 광주에서 대부분 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여기서 뭐 누가 월세 내고 여기서 계시겠어요? 정확하게 행정구역은 추성 3리 신흥마을, 신흥마을입니다. 안에 좀 잠깐 안에는 사진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좀 정리가 안 된 게 있어가지고 11월 달에 이제 가족들이 와서 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방은 총 한 개, 두 개, 방은 두 개고 이제 거실 겸 주방 이렇게 있고, 그 뒤에 다목적실 같이 이렇게 구성이 된 곳도 있습니다. 이게 한 15평 철골 구조. 지은 지가 한 10 몇 년 된가? 12년 정도 됐나 이게? 12년? 모르겠어. 12년 더 됐나? 아무튼 그 정도 된 집입니다.